이번 시간에는 인수분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수분해에서 첫 번째로 인수분해의 기본 공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인수분해의 기본 공식, 이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이제 몇 시간 반복해서 강조하는 얘기가 있는데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낯설고 어려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최상의 수학 공부는 반복학습입니다. 여기서 이 반복학습을 통해서 낯설게 느껴지는 수학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다시 말해서 수학 공부는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몇 번 반복학습하느냐? 최소한 3번 이상, 3번 이상입니다. 예, 고등학교 현재 1학년 수학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한 3번 정도 정석으로 반복학습을 하고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안에 올라간다면 아마 최상위 성적을 유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3회 이상 반복을 목표로 삼고 한번 공부를 해보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가 반복학습을 할 때 그냥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한 번 보나 두 번 보나 세 번 보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반드시 그 나만의 책 만들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를 봐든 어떤 내용을 보든 그 책을 펼쳤을 때 메모가 돼 있고 밑줄이 거 있고 그다음에 별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때도 이제 밑줄도 아주 정성껏 자를 이용해서 별표 화면에도 마찬가지 정성껏 돼 있어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1회 반복하고 2회 반복하고 3회 반복할 때 서로 다른 펜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문제에 그 별표의 개수를 뭐 하나, 두 개, 세 개로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메모를, 그러니까 필요한 공식을 메모를 해 놓는가 그런 방식으로 해 놓으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그 정석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수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고3이 돼서 수능 공부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아주 짧은 시간에 뭐 하루에 한 번 정도씩 하루에 한 번 3시간 정도면은 그냥 1학년 전체의 수학을 한번 훑어볼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책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요 3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책을 만드는 가장 최상의 수학 공부 방법을 터득하려면 요 3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자예요. 첫 번째가 자, 두 번째가 빨간 펜, 뭐 파란 펜도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가 정성이에요. 밑줄을 긋을 때도 그냥 긋지 않고 항상 자를 이용해서 긋는 거예요. 별표를 할 때도 대충 하지 않고 아주 작고 정확하게 예쁘게 다시 보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메모도 마찬가지예요. 글씨를 막 대충 그 휘갈겨 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한자 필기를 해놓는 겁니다. 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건 처음에 올 때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반복 학습을 할 때 아주 굉장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느껴요. 굉장히 익숙하게 느낍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인수분해에서는 첫 번째로 그 인수분해 기본 공식이 나오는데 굉장히 익숙하죠. 10개의 기본 공식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이 그 곱셈 공식, 이 전 단원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의 역관계입니다. 따라서 곱셈 공식을 잘 외워두면 인수분해는 사실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한번 1번부터 10번까지를 한번 써보는 형태로 보면 됩니다. 주로 이제 그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9번 문제, 이거 이제 합차꼴로 바뀌거든요. 이건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한번 밑줄을 한번 거두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좀 길지만 사실은 어렵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단지 길 뿐입니다.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c 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이게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자주 이용합니다. 문제에 따라서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 중에서 이렇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게 이제
이렇게 아래쪽으로 완전 제곱식의 합의꼴로 변형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 그런 문제 한번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어드바이스로 인수분해와 인수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인수분해 정의를 아는 게 중요해요. 밑줄 그어야 됩니다.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의 꼴로 나타내는 것.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다항식이 있는데 그거를 그거보다 낮은 차수의 여러 개의 다항식이 있죠. 뭐 그게 굳이 1차일 필요는 없습니다. 낮은 차수의 다항식의 곱의 꼴로 나타나는 걸 그걸 인수분해라고 한다고 해서 요 아래 요거 이제 아주 잘 설명을 되겠는데 별표를 하나 해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전개와 인수분해 이것도 한 밑줄을 그어놓는 거예요. 전개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그랬죠. 보통 이거 분배 법칙만 이용해서 전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 그 반대. 그러니까 전개보다는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인수분해가 좀 어렵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인수분해의 세 가지 기본 공식을 한번 볼까요? 인수분해의 세 가지 기본인데 이거는 이제 밑줄 한번 그어놓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건데 여기서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첫 번째가 기본 공식 아까 10개 나왔죠. 그 다음에 인수정리라는 걸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보통 2차식인 경우는 근해 공식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제 앞에서는 개수가 정수인 것까지만 인수분해를 하게 되는데 근해 공식을 사용하면 개수가 정수가 아닌 경우도 인수분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보기 1번부터 이제 그 앞에 식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한번 참고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빨간색이나 녹색의 경우는 모두 밑줄을 그는 게 중요해요. 보기 1번에서는 뭐냐면 공통인 인수 m으로 묶어줘라. 공통인 인수로 묶어주라는 얘기인데요. 보이죠? 1번에서는 x-y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를 빼면 x-y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두 개, 뭐 a로 묶어도 되겠고요. 뒤에 거 두 개는 c로 묶어도 되겠고요.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공통인 AB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B로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인 인수를 일단 빼주면 식이 간단해집니다. 그걸 이용하라는 거고요. 자, 보기 2번을 볼까요? 보기 2번은 일단은 여기 이제 완전 제곱식꼴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복호동순이라고 하는데 왼쪽이 플러스면 좌변이 플러스면 우변도 플러스고요. 좌변이 마이너스면 우변도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복호동순 복구동순 또는 복호동순이라고 합니다. 완전 제곱식꼴은 몇 번을 해보면 금방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 볼 때는 이 보기 1번, 2번, 3번을 전부 다 손으로 직접 한번 써서 인수분해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기 3번은 한번 별표를 한번 해놓을까요? 이 합차 공식을 가장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은 공식, 사용하는 공식이 무엇이냐를 볼 때 합차 공식입니다. 의외로 합차 공식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밑줄 한번 그어놓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합차 공식이라는 것은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꼴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서 1번도 합차 공식이에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y의 4제곱인데 여기 이제 x의 4제곱은 x의 제곱의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y의 4제곱도 y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이 되는 거죠. 2번은 합차 공식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합차 공식꼴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1하고 마이너스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열어서 마이너스 묶어주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가로 안의 식이 완전 제곱식꼴이 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1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제곱 합차 공식이 되겠죠. 이렇게 변형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4번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적인 2차 식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밑줄을 그어놓고요. 이거는 이제 좀 눈썰미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수항의 소인수들이 보통 여기 상수항의 소인수들이 이렇게 인수분해된 후 1차식의 개수가 되고 상수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8에 16이잖아요.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고 그런 식으로다가 이걸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복잡해 보이는 식은 무조건 공통인수로 묶어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공통인수로 묶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이제 별표를 하나 해놓고 밑에 식을 한번 정확하게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통인수로 묶어준 것까지 하더라도 이 두 번째 이 가로 안의 식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문자가 두 개고 하나가 아니잖아요. xy 두 개가 되겠고 이게 좀 쉽게 보이진 않는데요. 근데 요거는 그나마 좀 쉬운 문제예요. 왜냐면 앞에 요 세 개 한까지가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겠고 두 번째에서 그 마이너스 4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4 x 플러스 y 즉 x 플러스 y가 나오니까요. 이걸 발견할 수 있죠. 그래도 2번은 별표를 해놓고 한번 꼭 손으로 직접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보기 5번 문제를 볼까요? 보기 5번도 일단은 요 식, 이게 이제 2차 식에서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 5번도 한번 별표를 하나 해놓고요. 밑에 이렇게 x자 형태로 이제 응용을 해서 문제를 인수분해 하는 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6x의 제곱은 2x 곱하기 3x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3 곱하기인데 부호를 플러스 부호를 또 마이너스 부호를 어디다 붙여야 될지 그래서 플러스 4 마이너스 1을 한번 해본 다음에 곱해보는 거예요. x자로. 그러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9x 하니까 5x가 나오네요. 그죠? 그럼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2x 플러스 3, 3x 마이너스 2 이 두 개의 다항식의 곱에 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6x의 4제곱은 3x의 제곱과 2x의 제곱의 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y의 4제곱도 2y 제곱과 마이너스 y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어디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붙여야지 x의 제곱 y의 제곱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한 번에 딱 맞출 수는 없어요. 뭐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가운데 항 두 번째 항 x의 제곱 y의 제곱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1차식이 아닌 경우에 더 인수분해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인수분해 하려면 개수가 정수인 경우까지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합차공식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6번을 볼까요? 이거는 아마 이런 꼴이 발견하기가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일 건데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마이너스죠.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퀄 a 마이너스 b,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이런 꼴이에요. 이런 꼴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여기다 별표를 한번 해놓을까요? 2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6번. 2번. 보통 이제 우리가 세제곱은 하는데 6제곱? 갑자기 6제곱을 어떻게 표현하지? 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간단한 아이디어니까 2번에 해설에다 밑줄만 걸으면 됩니다. 6제곱은 x의 제곱의 세제곱이에요. 마찬가지로 y의 6제곱은 y의 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눈여겨봐야 돼요. 3번 같은 경우도 이거는 별표까지는 할 건 아닌데 먼저 앞에 거 두 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을 인수분해하고 그 다음에 뒤에 완전 제곱식을 인수분해해서 공통인 인수로 묶는 겁니다. 이렇게 공통인 인수로 묶겠죠. 그죠? 이런 풀이 방법 이런 것도 이제 잘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기 7번을 볼까요? 다음 식으로 인수분해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먼저 이제 밑줄부터 긋고 시작해요. 이렇게. 자, 복부호 동순이 다시 나왔죠. 좌변에 플러스이면 우변도 플러스, 좌변에 마이너스면 우변도 마이너스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공식이다 보니까 딱 보면 이런 꼴이구나, 이걸 이용하겠구나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xy로 주어지면 발견하기 쉬운데 이렇게 상수로 주어지면 수로 주어지면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8은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2의 세제곱. 그래서 이런 꼴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그걸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수분해는 사실은 익숙해지기 위해서 하나하나 손으로 써가면서 특별한 꼴 익숙해지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돼요. 자, 보기 8번. 이것도 이제 공식 세개항의 합의 제곱이죠.
곱셈 공식에서 이렇게 배웠던 이것도 이제 발견하기 쉬워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꼴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9번 같은 경우도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별표를 하나 해놓는 게 좋아요. 요거 이제 별표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이제 착시 현상인데 요걸 이제 요 해설의 첫 번째 줄에 밑줄을 그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a의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제곱 b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4제곱 하면 인수분해가 왠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식을 변형하는 거죠. 앞에 완전제곱 식구리 되게 하겠고 그러니까 2로 했으니까 다시 빼줘야 되겠죠. 빼기 a의 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인데 이건 ab의 제곱이 ab의 전체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합차 공식으로 만드는 이 과정. 요거는 이제 한 2번 정도 써보면 금방 익숙해지는데요. 하여튼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인수분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볼까요? 10번은 연습이 많이 필요한데 자, 이것은 여기서 연구 있잖아요. 이 연구에다가 별표를 2개 정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이걸 한번 하나 더 해볼까요? 3개 해볼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실제 우리가 이 식을 인수분해를 직접 해볼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수분해가 되는 이 결과 있잖아요. 결과. 이거는 반드시 손으로 한번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손으로 써서 인수분해를 직접 하는 기회는 그런 문제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주어진 식을 이용하겠지만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그걸 이제 이런 유형이구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이렇게 이제 2번 같이 별표를 하나 해놓고요.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왠지 이제 숫자가 들어가면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변형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이 풀이 과정을 보면서 한번 직접 손으로 한번 써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11번을 볼까요? 이거 아까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자, 이것도 앞에다가 별표를 하나 해놓고요. 밑줄을 일단 거나요. 요걸 일단은 기억을 해두세요. 요 식 자체를. 그러니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인데요. 이거는 완전 제곱식의 합의꼴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체에다가 2배씩 다 해놓은 거예요. 2배씩 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냥 2배씩 하면 안 되니까 앞에 2분의 1을 써주고 모든 개수를 2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모든 항에다 1을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열을 완전 제곱 식꼴로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아니라 완전 제곱식 합의꼴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책의 하단에 노트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노트에다가 별표를 한 2개 정도 이렇게 해놓고요. 해놓고 이걸 밑줄 그어놓읍시다. 그러니까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c 그리고 2분의 1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완전 제곱 식구를 바꾸는 거 이거 기억을 꼭 해두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조건 같은 경우도 눈여겨봐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a와 b와 c가 모두 0이다 일 때는 이 전체의 값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 0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a와 b와 c가 모두 같을 때, 그러니까 a와 b가 같으면 이게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bc가 같으면 0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c와 a가 같으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식 자체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는 거, 그것도 이해해야 되겠죠. 필수 예제 2-1번을 한번 볼까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치환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여기 밑에 밑줄을 한번 걸어놓고 시작해 볼게요. 자, 정석 보기차식 인수분해인데요. 1번 치환하여 공식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그러니까 복잡한 식은 보통의 경우는 치환을 사용해요. 그래서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고요. 두 번째는 더하고 빼거나 쪼개어서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꼴을 변형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기차식이라는데 그
x의 제곱을 보기차식이라는 것은 이제 4차식이지만 x의 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했을 때 다시 x에 관한 대문자 x에 관한 식이 나타났을 때 이런 4차식을 보기차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알아두면 좋겠죠. 새로운 용어니까 별표를 하나 해놓으세요. 보기차식은 제곱 x의 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했을 때 원래의 식이 대문자 x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지면 그거는 보기차식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은 굉장히 간단하죠. 1번은 x의 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하면 되겠고요. 2번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근데 2번과 3번은 약간 변형해서 합차꼴로 바꿉니다. 꼭 해설을 참고하면 되는데요. 자, 2번과 3번을 볼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걸 한번 밑줄 그어놓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식을 한번 변형을 하는 거죠. 그래서 x의 4제곱 더하기 2의 x의 제곱 y의 제곱 더하기 y의 4제곱 쓰고 나머지 그러니까 플러스 2x의 제곱 y의 제곱을 했으니까 뒤에 마이너스 9x의 제곱 y의 제곱을 해야 되잖아요. 앞에 가로가 완전 제곱식으로 되겠고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뒤에 것도 이제 3xy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면 합차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밑줄 그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형태 a의 4제곱 마이너스 11a의 제곱 b의 제곱 플러스 b의 4제곱은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식을 변형하면 인수분해가 되더라. 다시 말해서 a의 4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 b의 제곱 더하기 b의 4제곱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로 할지 플러스로 할지는 뒤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2a의 제곱 b의 제곱을 해야지만 뒤에 9가 되니까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뒤에 플러스로 해야지만 완전 제곱식이 된다면 플러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3ab의 제곱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2차식이다 보니까 더 이상 인수분해되지 않았는지는 꼭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인수분해하여라라는 말이 나오면 어디까지 인수분해하냐면 인수분해되지 않을 때까지 더 이상 여기서는 현재로서는 이제 개수가 정수된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 다음에 유제 문제를 볼까요? 2-1번. 요거는 이제 그 보기차식 x의 제곱을 치환해서 그럼 45가 되니까 95, 45가 되겠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번째는 마이너스 9인 경우는 이제 또 합차 공식 인수분해 되니까 계속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2번은 별표를 해놔야 돼요. 자, 2번. 왠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수분해가 되는 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표를 해놓고 반드시 다시 풀어야 되겠고 3번은 위의 예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그죠? 변형해서 합차 공식 만들어서 푸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1번에 이상했던 대로 그 9, 5, 45 x의 제곱 여기서는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데 9는 3의 제곱이죠. 그래서 합차 공식이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계속 해야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 아까 별표하라고 그랬죠. 자, 이것은 식을 약간 변형하면 x의 4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4 하고 마이너스 4x의 제곱 그러면 이제 앞에 거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고 빼기 2x의 제곱이 되잖아요. 합차 공식으로 바꾼 다음에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내림차순으로 전개한 거 이것도 이제 주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3번은 앞에 있는 예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식을 약간 변형해서 합차 공식꼴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x의 4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y의 제곱 더하기 y의 4제곱 마이너스 25. 이 25를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대봤다 마이너스 대봤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5xy의 제곱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필수 예제 2-2번을 볼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주로 치환, 복잡한 식은 치환을 이용합니다. 자주 이용해요.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식의 계산에서 공통인 부분을 치환한다라는 건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치환할지는 보통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건 선택하면 돼요. 일본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밑줄 그어볼까요? x의 제곱 더하기 5x가 공통이다라고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5x를 다른 문자로 치환해도 되지만 아예 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를 대문자 x로 치환해도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다항식은 x 플러스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5x를 치환해도 되고 아니면 이 식 전체를 대문자 x로 치환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별표를 하나 해놓고요. 왜냐하면 그대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그 곱셈을 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꿔요.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x와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 이 두 개. 그러니까 순서를 약간 바꿔서 곱셈을 한 다음에 치환을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둬야 되니까 별표를 해놔야 되겠죠. 자, 이거는 밑줄만 거나요, 이렇게. 방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순서를 바꾼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3x를 치환합니다. 그죠?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교환 법칙을 사용해서 공통인 식이 나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식의 계산에서 공통인 부분이 생기도록 계산한다. 이 밑줄을 한번 걸어놓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건 이제 이것도 몇 문제를 비슷한 문제를 하다 보면 보여요. 이건 이렇게 변형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풀이 과정은 아마 한번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건데요. 일단 대문자 x로 치환한 다음에 이거 주의할 게 있습니다. 대문자 x를 해서 인수분해 했죠. 반드시 다시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대입. 그래서 요거는 밑줄을 그어놓읍시다. 여기서 이제 지우고요. 대문자 x에 원래 대문자 x가 아니라 x의 제곱 플러스 5x니까 반드시 대입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까먹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다 보면 급하다 보니까 그냥 치환했던 걸 놓치는 거죠. 그런 경우니까 다시 원래대로 치환을 해야 된다.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제 다시 x의 제곱 더하기 3x를 대문자 x로 놓으면 원래대로 이제 돌리는 거죠. 그죠? 자, 이제 2-2번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먼저 풀기 전에 이걸 어떤 방법을 이용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죠. 왜냐면 지금 x의 제곱 플러스 x, x의 제곱 이게 아니네요. 그러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꼭 x에 관한 식만 치환하는 법이 없어요. 그럼 뭐를 치환하는 거냐면 x의 제곱 플러스 6이 있지 않습니까? x의 제곱 플러스 6, 그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x에 관한 식을 치환을 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에 관한 식과 상수항을 묶어서 치환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건 보이죠? 자, 이건 어떻게 치환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풀이를 한번. 그러니까 치환을 할 때 공통인 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서로 묶어줘 보는 거. 처음에 두 개씩 한번 묶어준 다음에 계산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나오죠. x의 제곱 플러스 x가 나오고 여기도 x의 제곱 플러스 x가 나오니까 치환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한번 순서를 바꿔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해설해 볼게요. 자, 우선 이제 방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밑줄 그어놓으세요. x의 제곱 플러스 6을 대문자 x로 놓으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좀 간단하게 되는데 치환했는데 x가 남아있네요. 보기차 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인수분해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뒤에 그 마이너스 3x의 제곱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이런 꼴이 되는데 32라는 수는 8, 4, 32가 되잖아요. 그리고 10이라는 수는 8 더하기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한 다음에 다시 대입을 하는 겁니다. 대입한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네, 현재 안 되면 멈추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자, 이번은 방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앞에서 두 개, 뒤에서 두 개를 차례대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x, x의 제곱 플러스 x 공통으로 있으니까 밑줄 그어볼까요? x의 제곱 플러스 x를 대문자 x로 놓으면 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또 치환한 다음에 대입하고 이제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대입을 했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앞에 있는 식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6은 2 곱하기 3이게 되겠고 마이너스 6이니까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되더라. 근데 8은 4, 2, 8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해라. 그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미지수가 그러니까 하나나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것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 문자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를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먼저 별표를 하나 해놓읍시다. 필수 예제 2대 3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봅니다. 그러니까 미지수가 한 3개 있어요. 그럼 차수가 모두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낮은 걸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해 보자. 차수가 같을 때는 뭐 어느 것이든 상관없어요. 편한 대로 아무 문자나 내림차순으로 전개하면 되는 겁니다. 자, 1번을 볼까요? 1번에서는 A와 C와 X가 있는데 X는 3차식이 되겠고요. A는 2차식이 되겠고요. C는 1차식이 되네요. 그러면 C에 대해서 한번 묶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밑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 그어볼까요? 문자는 A, B, C, X인데 이 중에서 C 차수가 가장 낮으므로 C에 관하여 정리한다. 이거 밑줄에 한번 가보세요. 차수가 낮으니까 낮은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번은 X도 2차, Y도 2차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나, Y에 대해서 정리하나 상관없는데 가급적이면 인수분해가 편한 거, X에 관하여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하는 것이 좀 편리한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X의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좀 더 쉬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상수항 4y 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2인데 공통으로 2가 있잖아요. 묶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요. 차수가 같으므로 어느 문자에 관하여 정리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는 1번에 밑줄로 한번 고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의하는 식을 다시 C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의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C에 대해서 정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개하는 것만으로도 공통인 인수를 묶어주면 인수분해가 바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여기 앞에 C의 개수에서는 X의 제곱이 공통이니까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세 개 항은 AX-1의 제곱이 되더라. 그죠? 공통으로 AX-1이 있으니까 다시 묶어주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걸 원래 식대로 해놓고 인수분해를 한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차수가 가장 낮은 걸 기준으로 정리해 놓으니까 매우 쉽게 인수분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2번도 X에 관해 정리하게 되면 바로 어렵지 않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차수가 모두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문자 A에 관해 정리하는데 이때는 이제 쭉 풀었어야 되겠죠. 일단 쭉 풀었은 다음에 A에 관한 2차식, 그 다음에 A에 관한 1차식 상수항으로 내림차순 정리해 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정리만 해줘도 여기 B-C 있죠. 그 다음에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있죠. B-C 있죠. 이렇게 공통인 인수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다시 묶어주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유제 2-3번을 볼까요? 자, 그럼 위에 예제를 보고 어떻게 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1번은 예상이 되죠. 자, 1번은 X는 3차식, P는 2차식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Q는 2차식이네요. P는 3차식이네요. 그러니까 Q가 2차식이고,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Q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다음에 2번을 볼까요? 자, 2번 X에 관한 2차식이고, Y에 관한 2차식. 그럼 상관없어요. X에 관한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또는 Y. 3번 볼까요? 3번은 A에 관한 2차식, B에 관한 2차식, C에 관한 2차식. 상관없네요. 그러면 이거는 A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하면 되는 겁니다. 볼게요. 자, 방금 전에 봤듯이 이거 밑줄 그어볼까요? Q에 관하여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Q냐? 차수가 제일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 Q의 제곱 2차식인데 그거의 개수만 보는 거예요. X 플러스 P 나타나죠. 나머지는 이제 X에 관한
나머지는 상수항들이 Q에 관한 상수항들이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해놓으니까 눈에 익죠. 우리가 알던 식이잖아요. 뭐냐면 x 플러스 p의 세제곱이에요. 공통으로 x 플러스 p가 있으니까 다시 묶어주게 되면 합차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자, 2번은 차수 같은 경우는 어느 것으로 이제 정리해도 되는데 좀 쉬운 거로 인수분해하기 편한 거로 하면 된다고 그랬죠. x에 관한 내림차를 전개해 놨어요. 그러면 이 보통의 경우는 상수항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다. 이 상수항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앞에 개수가 x의 제곱의 개수가 2가 있으니까 이걸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상수항을 먼저 인수분해 놓고 나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밑줄 그어볼까요? A에 관해 정리하면 차수가 모두 같으니까 A인 거예요. B여도 상관없고 C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자 A에 관해 정리만 하더라도 이미 거의 공통적으로 어떤 문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A의 제곱의 개수가 B-C잖아요. 근데 1차식 A의 개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합차공식에서 B-C, B 플러스 C잖아요. 벌써 있죠. 상수항에서도 B-C가 있고요.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B-C로 묶어주고 나서 다시 보면 보통은 여기 인수분해가 돼요. 현재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B-C, A-B, A-C 이렇게. 여기 이제 앞에 마이너스를 왜 뺐냐면 요 보통 습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A-B, B-C, C-A로 많이 쓰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인수분해 첫 번째 단원을 했고요. 이 두 번째 인수분해 응용 파트인데 사실 이제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곱셈 공식에 비해서 좀 어렵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형태가 좀 매우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은 그냥 전개하면 되는 거예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하면 되는 건데 반해서 인수분해는 이게 어떤 꼴, 그러니까 10개의 공식 중에서 어떤 꼴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반드시 손으로 직접 써봐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